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FA 결과가 나왔죠. 그 전에 댓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승희 선수는 우리은행에서 지난 시즌 고아라 선수가 잘했듯이 잘할 것 같은데 김지영 선수 신한은행에서 좀 뭔가 아쉽네요. 비슷한 유형의 강계리 선수가 있다 보니 뭔가 역할이 중복되는 느낌. 엄서희 선수는 그래도 김정 선수랑 하나은행에서 좀 꿀밑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은행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은행 같이 쳤던 선수들이 다 잘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보면은 전보다 확연하게 플레이하는 게 편해진 게 보이었는데, 고아라 선수도 하나은행에 있을 때도 뭐 공격력이 그렇게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에이스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작전도 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죽은 볼을 냈을 때 그 죽은 볼을 처리해주는 선수를 에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아라 선수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할 줄 알았는데 진짜 거기 가면 자기 것만 하면 되니까 좀 나아지는 경향들이 다 있거든요. 비슷할 것 같고요. 뭐 우리은행에 잘 맞는 선수예요. 근데 김지영 선수는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나간 게 아쉽지, 신한 입장에서는 지금 김지영 선수가 온 게 득일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본 내용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타전 저도 티켓팅 못했는데 그냥 가서 취소 티켓 구매해서 들어갔어요. 연호에 관심 있는 팬들이 느끼기에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신다면 방구석에서 만들어도 구독자가 많이 늘 거예요. 힘내십시오. 뭐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라서, 뭐 그래도 매력적인 컨텐츠라는 게 결국에는 느끼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뭐 제가 당장 가능한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뭐 선수들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모를까, 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걸 지향은 해야겠죠.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제작 자체는 방구석에서 하고 있죠. 여기 집에서 하는 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고 해서 좀 나와서 촬영만 따로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그 촬영 장소를 따로 잡았던 거는 둘이 서로 방향이 정반대여가지고 그 중간 지점 잡은 거였고, 근데 막상 그러고서 혼자 하니까 집에서 해야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제 생각에 상업적 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 프로 출신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연홍의 이너서클 사람이 아니라서 구단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지 싶네요. 역성들기라는 제목은 요즘은 한자어를 잘 안 쓰는 추세에 맞지 않았나 보네요. 그냥 편들기 같은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 편들기가 되게 제목을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뺐던 거고요. 뭐 저도 그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죠. 근데 이게 요즘은 그 추세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나이 많은 분도 뭐 단어 못 알아듣는 분 꽤 많고요. 뭐 요즘 어린 세대가 좀 한자어에 약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그 친구들은 모르면 금방 찾아봐요. 아무래도 BNK 측에서 그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이게 뭐 어느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 팬한테도 이거를 내가 다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면은 그 허가했다는 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저도 나가가지고 선수들 찍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사람 한 명 허가를 해줬으면 누구 한 명 붙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을 결국에는 바빠 죽겠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단체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들은 답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언론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단체라든지, 결국에는 개인 방송이나 뭐 개인 블로그 이것도 결국 커지면 그게 언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입장에서 한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은 그쪽에서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소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스포츠가 그런 게 있죠. 아는 사람들만 계속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뭐 저한테 이러는데 제가 이걸 어쩔까 하다가 잘못 눌러가 하나 지워버려가지고 그냥 마저 지웠는데 저보고 뭐 네가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뭐 그렇게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냐 이런 사람 있는데 아니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린 거는 그 농구 얘기나 해보자는 거고, 아마 주변에 농구 얘기를 하려고 해도 특히 여자 농구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솔직히 구장에서도 만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 얘기 통한 사람이 주변에 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실 건데 그래서 오시는 거고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나아졌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나아졌으면 좋겠는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뭐 팬들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나라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네가 뭐 되는 건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열등감이에요. 그냥 나 이것도 해서 잘 안 됐고 이것도 해서 잘 안 됐어요. 그런 얘기에 그런 데까지 날렸다는 거는 그게 뭐 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루하게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WKBL 입사도 거기도 TO가 한정이 돼 있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고분고분 따라야지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제가 밖에서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얘기지. 분명히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저도 안에 들어갔으면 당장은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말해서 고쳐지는 것보다 제가 바뀌는 게 빠를 거예요. 최기찬 기자도 언론인이었는데 그 좋은 얘기 하다가 고소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고소당하면은 그 기자 개인한테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한테도 고소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속 얘기해가지고 바뀌는 게 빠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는 게 빨라요. 벌써 막 이렇게 해놨는데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고 불러준다고 해도 제가 먼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뭐 당장 거기 들어갈 생각도 없고 뭐 들어갈 방법도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밖에서 해야 되는 얘기도 있는데 꼭 안에 들어가서 하든지 이러는 거는 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이 얘기 보다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맞죠? 제가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배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그 비인기 종목들은 그 개인한테도 이 촬영 허가를 잘 내줘요. 잘 내주는 게 그렇게 해서 육상도 그렇게 해서 뜬 거거든요. 개인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 선수들 찍고 저도 그걸 같이 해보다가 선수들이 자기 경기 영상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선수들 경기 영상을 남겨주고 저도 한번 경기 자체를 찍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보면은 그때 잘 나가는 선수들만 다 따라다녀요. 저도 그때 그렇게 다 똑같이 했으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게 되면은 저도 그렇게 해야겠죠. 혼자 할 때는 그냥 고집 부려보려고 했어요. 갑자기 얘기가 좀 샜는데 그 말이 맞죠.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신경 쓰기 싫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연맹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이어나가기는 뭐 오래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도 감사하게 있었는데 계속 해나가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짬내서 하는 건데 짬내서 개인 시간에 거의 취미 활동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해외 축구만 보다가 2018년 즈음부터 여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시즌부터 연홍을 보기 시작했어요. 연홍 오래 본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제 막 보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리그 굉장히 매력이 많아요. 충분히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리그라서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배와 비교해서도요. 저는 일단 용병이 없이 진행되는 리그라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님께서 언급하신 엘리트 스포츠와 구조적인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생활체육으로 큰 방향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발에 시달렸어요. 구조가 안 바뀌는 건 기득권이 힘으로 막기 때문이라 쉽게 바뀔 문제가 아니죠. 얼마 전 박찬성 감독 실업팀 창단 같은 소식도 들리는데 프로가 굳건히 있어주고
점점 팬들이 늘어나고 실업팀들도 조금씩 확장되면서 규모가 커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 되는 리그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밝게 진행해 주시면 저 같은 유입자들도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밝게 안 되는 건 뭐 제가 안 밝아서 그렇고요. 그냥 뭐 실업팀도 커져야겠고 반대로 그 실업팀에서 선수 수급도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엘리트 스포츠 문제하고 다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바뀌냐? 뭐 기득권들이 정한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수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조금씩이나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반발 이게 되게 심하죠. 왜냐면 KBL이 처음 기화 혼혈 선수를 도입할 때도 학부모들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왜냐면 그 기화 선수들한테 자기 자녀의 자리를 하나 뺏기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되게 심했는데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데뷔해야 되는데 더 많은 선수들이 유입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 자리가 뺏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반대하는 심정도 이해는 가죠. 우리나라 농구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몇십만 원씩 기본으로 든다 그러던데 거의 뭐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코치들 월급도 다 나가는 거고 다른 나라처럼 이게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거기에다 전지훈련비 나가야 되지 뭐 대회 참가비 나가야 되지 이러면은 그냥 그야말로 유니폼이랑 농구화만 있으면은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가면서 해놨는데 뭐 그러니까 농구부에서 부조리가 있어도 그 학부모들이 그걸 다 아는데 시시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수 수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뒤에 구린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엘리트 스포츠제 카르텔은.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정작 거기에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이거를 찬성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학부모님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팀이 유지되고 대회가 유지돼야지 그 실적을 가지고 증명을 해서 프로에 데뷔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딱 100명 남짓이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100명 남짓이 아니라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50명이 될지 이걸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동아리부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숫자 자체를 못 채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팀 어느 대회에서 실적을 쌓고 그 다음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생 운동만 했는데 이미 다른 데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다른 종목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자 농구는 좀 심각해요. 지금도 고등학교 부가 얼마 안 남았고 삼천포 여고가 출전을 못한 경기도 있고 딱 6명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삼천포 여고면 거의 경남권 중학생들이 다 몰리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계속 지금의 제도만 고집해가지고 선수들이 안 모이게 되면은 전체 학생 수 주는 비율만큼 농구 선수 비율도 줄 건데 그럼 그 팀은 어떻게 유지가 될 거고 팀이 없어지면 어디서 운동할 거고 팀이 몇 개 안 돼서 대회가 안 되면은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 관계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대회를 유지할 거며 농구 대잔치가 왜 안 열리는데요? 참가팀이 없어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회 하나 둘 없어지다 보면은 그냥 선수 수급줄 자체가 끊기는 거예요. 아예 농구 선수가 될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그 대학 리그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MBC에서도 동아리부에서도 긴급 수혈해서 일단 대회는 치르고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지금 엘리트부가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6명, 7명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그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학생은 더 참가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지 유지가 되고 유지가 안 되면 어디서 실적 증명해가지고 프로가 될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엘리트제 철폐가 무조건 좋아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앉아서 죽을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자 농구 오래 보신 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농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 반응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쨍했을 때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 비교 평가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금이 좋다고 해서 좋은 대로만 놔두면은 제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잘하는 팀은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걸 무조건 좋게만 말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 구조대로 계속 가면은 그 종래가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생각하면은 낙관적인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리그의 균형 문제나 선수 수급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아질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리그를 유지할 거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너무 보여가지고 지금 후다닥거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외국인 선수가 없는 거는 매력이라고 봐요. 이게 왜 매력이냐면 그 왜 재밌는지 말을 못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해외 스타보다는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여자 종목에선 더합니다. 지금 외국인 선수라도 없어야지 그 한 자리 난 걸 보고 선수들도 더 도전을 할 거고 계속 남을 거고 지금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면은 각 팀마다 6명은 짐 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없이 가야 돼요. 남자처럼 지금 고교 농구 선수 숫자가 두세 배 되기 전에는 일단 놔둬야 되고 그렇게 지금의 두세 배는 돼야지 경쟁력도 있을 건데 작년에 고교대에서 선수 없어가지고 3명 뛴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기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대팀은 무슨 경험을 해보고 올라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도 바꿔야 되고 제도를 다 바꾸려면 엘리트 농구도 바꿔야 되고 그걸 바꾸면서 외국인 선수제를 자꾸 부하로 주창하는 거 이것도 막아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왜 안 만들어지냐? 엘리트 스포츠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유입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부가 몇 개 없으니까 은퇴하고 선수들이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바꿔야겠고 너무 밝게만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를 외면하는 게 되기 때문에 WKBL 주제로 말씀드리는 중에는 당장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누구보다 그 기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주제에서는 뭐 밝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가? 문제를 외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면은 결국엔 굼거든요. 일단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이거는 희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얘기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뭐 통감을 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보상 선수 지명도 완료됐고 그에 따른 트레이드도 됐었죠. 그에 관련해서 각 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